네.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3, 4분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쪽이 뭐 진단 키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엄청나게 좀 올라갔고, 지금 신풍지약 같은 경우는 3차 파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3차 파동 나오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일단 파동이 막바지 파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거기에 따라서 임상 발표라든지 바이오 쪽이 항상 바이오주가 PER이 제일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나왔을 경우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언택트 관련자라서 원격 진료 게임주가 있겠고, 또 코로나에서 필요한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했던 뭐 방호복이라든지 뭐 의료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올라간 모습이고, 언택트라고 하는 거는 예, 컨택트의 이제 반대의 의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비대면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원격적으로 얼굴을 서로 마주치지 않고 화상으로 봤을 때 진료를 한다든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많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뭐 YBM들처럼 집에서 공부하는 강의 같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죠. 비트컴퓨터 같은 게 위에서 그냥 메이저 라인 잡아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먹은 게 그것도 5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수익이 정말 수익처럼 안 보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파생되는 히토리라든지 뭐 대두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올라온 게 이제 전기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오죠. 유니슨 같은 이제 풍력 관련주도 좀 올라오고 있고,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수소 쪽은 좀 다른 부분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머리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범양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늘 요즘에 인맥주 나오는 게 이재명 관련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낙연 관련주가 또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해야 돼. 이거는 이건 시기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기에 이 종목을 한 번씩 매매를 안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야. 기관 투자자는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는 그게 아니고 제약주들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죠. 비대면 관련주에서 또 원격 진료 게임하고 또 하나 안 놓은 게 이제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자전거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또 에코프로비엠까지도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지금 헷갈리는 전방산업이라고 하나요? 조선이나 이렇게 철강 쪽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쪽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여줄 수 있을 시장이고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크게 눌리더라도 올라온 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2차 뭐 마무리 끝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동조차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하반기를 노리는 종목들이나 테마군들이 이쪽이라고 좀 보시는 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쪽에다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주식이거든요. 추세는 달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뭐 추세는 안드로메다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종목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지금 있는 과정이고, 너무 긴 추세상 하락을 했고 그 긴 추세가 되돌리는 흐름 나왔을 때 의구심이 더 크겠죠. 맞죠? 시장에서 종목이 빠지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돌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듯 하다 빠지고 올라갈 듯 하다 빠지고 올라갈 듯 빠지다가 이게 10년 동안 빠졌으면 얘가 올라갈 때 이거 방향을 돌릴 때 쉽게 돌릴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땀이 모여가지고 만든 하락이죠. 제가 아는 친구도 한창 좋을 때 종목을 한 두 개 사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대형주가 마이너스 90% 80 몇 프로 막 이러니까. 그래서 쉽게 되돌리지 못할 뿐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타임 놀고 그러니까 이번 타임 놓고 이번 타임은 좀 두고요. 이 다음번에 코로나의 어떤 2차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발일 수도 있고 코로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 뭐 우리나라 시장은 특별히 또 그런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누가 전에 톡방에 사진 올려드렸는데 사진인가 뭔가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빠지는 이유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빠진다.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이유는 별 이유가 다 있죠.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있나? 지금 찾았으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북한 때문에 빠지고 뭐 환율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많이 빠집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개발도상국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오님이 지금 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이렇답니다. 미국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하는데 한국은 미국 때문에 하락하고 일본 때문에 하락하고 그만해요. 중국 때문에 하락하고 북한 때문에 하락하고 다른 나라 때문에 다 하락하고 환율 때문에 금리 때문에 유가 때문에 다 하락합니다. 그럼 다 하락하면 선물해야겠네. 매도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나 언택주 관련 중에 게임주 중에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뭐 종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 들어갔을 때라 이유로 됐을 때 지금 살 자리가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려면 전망이 좋다라고 보는 그 시기는 어떤 상황이 되려면 주가가 어떻게 급하게 많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여러분들. 주가가 강하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작전 세력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이미 최근에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 결국에 또 잘 갈 확률이 높죠. 그럼 그 종목을 잘 갈 때 사지 말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 눌렸을 때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또 추가적인 홀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게 단파동 그러니까 보통 유행이라고 얘기하죠. 패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동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라고 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류들이 괜찮다. 근데 게임즈도 지금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눌림을 기다리고 지금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제가 종목을 올려드린 게 종목이 적은 수가 아니었거든요.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관심주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 라인대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은 종목이 아닌데 솔직히 손실에 있는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눌림 자리에서만 잘 잡으면 지금 뭐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장이고 한 개도 없는 개 중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는 또 몇십 프로씩 3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 정도는 지금 거의 뭐 기본빵 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오늘 미국 시장 뭐 잠깐 보면 오늘도 양봉 치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꺾이기 전까지는 마인드를 어쨌든 급락이 나오고 추세가 좋았던 게 눌려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게 깨져가지고 손절하는 건 손절폭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수익이 나면 수익폭은 일단 크다. 종목을 선정할 때 언제 살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될까라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 손실분의 기대 수익이 2.5배 이상 나면 되거든요. 3% 손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한 종목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10% 10%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익이 나는 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상승장이라고 본다면 상승장이 나오는 시간은 하락장이 나오는 시간보다 3배 이상 적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나, 그러니까 보통 상승을 뭐 한 20-30% 정도 해가지고 올라간다면 횡보 아니면 하락이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거나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남들 다 수익 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손실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기회비용을 뭐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다 싶으면 너무 빨리 그냥 쳐버리는 것도 안 좋지만, 팔 때는 좀 느슨하게 분할로 파시고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대를 딱 정해서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종목들을 잠깐씩 차트 한 번씩만 좀 넘겨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전에 또 유튜브에서 올렸던 많이 올렸던 종목들이라서 일단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305,785원에 제가 사가지고 지금 123% 정도 수익이 났죠. 제가 방송할 때 한 5개나 4개 뭐 요 정도만 하면 탁 좋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해도 100몇십만원 사도 진짜 5-60만원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하나씩 그냥 위에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이 있는 게 따로 제가 오늘 레벨링은 안 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2차전지 대장격을 하고 있죠. 3차 파동까지 나와서 눌릴 거예요. 눌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을 3개 다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덜 하더라도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좀 긴 메이저 라인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종목으로, 나중에 제가 이거 밀리면 다시 한번 코멘트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이렇게 신기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죠. 8,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5일선도 깨지 않고, 그것도 뭐 한 두세 방 상한가로 치는 것도 아니고 조정도 상승으로 하는, 이걸 보통 A급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급 조정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움직임 종목을 보이고 있어서 기다려 봐야 되고요. 세신중공업이라고 하는 게 가격대가 좀 잡기가 약간 애매한데 여기서 또 한번 살짝 빠진 면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기한 종목, 이것도 기다릴 종목인데 옴니텔. 이런 친구들은 밀릴 때 무조건 한 번은 사야 돼요. 한 번은 사봐야 돼. 첫 조정 나오거나 첫 급락 나올 때는 정말 땡큐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건 좀 밀렸을 때 2,000원대 뭐 정도, 2,000원대 중후반 정도 오면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관련주들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뭐 밀리거나 어떤 자리에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8,000원 밑에 내려왔을 때 음봉이 하나가 더 나오냐 덜 나오냐 차이가 나올 거예요. 음봉이 덜 나오거나 8,000원대를 지켜냈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건데, 저는 이걸 기다리는 게 지금 7,000원대 7,000원대 구간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사실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파동이 워낙에 크게 나온 데다가 여기서 내일도 올라가고 뭐 난리를 쳐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많이 밀렸을 구간에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근데 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제가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이유는 메이저 라인 구간과 추세선을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죠. 맞죠? 지금 메이저 라인이 뭐고 추세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 1번 한번 쳐볼까요? 나는 이 차트를 딱 보고 있는데 어디가 메이저 라인이고 어디가 추세선인지 잘 모르겠다. 나 오늘 처음 들어가서 모르겠고 아니면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궁금하다. 여기서 검은색 선이 여기 검은색 선이 메이저 라인이라고 보이는 이제 볼린저 밴드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녹색과 초록색으로 초록색과 녹색과 초록색은 똑같은 소리인데 초록색과 주황색이 있는 게 이 두 개가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매매는 제 매매는 이 세 개의 선 안에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정말 완연하게 너무 강력하게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마저도 지금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정배열이 되진 않아요. 정말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이건 여기 오면 기다렸다 진짜 여기 오면 한번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왜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늘리면 이 자리에서 사냐면 그 자리에 사가지고 양봉 하나 먹으면 30%니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관종어타로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인데 OQP라는 종목입니다. 예전 두올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수렴 형태인데 수렴 형태가 이쁘진 않아서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공략을 안 할 건데 여기서 빠졌을 경우에 이제 90선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오면은 한방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일양약품, 일양약품하고 지금 신풍제약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 갭을 두고 뚫어버리면 갭을 두고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단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권에서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은 추세선이 이것도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고요. 다른 것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수했었죠. 여기서 이거는 메이저 라인 매매는 아닌데 급등주 눌림목이라고 제가 매매하는 거 이번에 실전반에서 하게 되면 기존 실전반 분들이랑 같이 특강 형식으로 제가 늘 거고요. 근데 설명은 드렸었어요. 10선이라든지 이렇게 몇 번 보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일양약품도 좀 만약 눌리면 일양약품 여기서 여기 때 매수를 할 때 제가 오히려 일양약품은 안 하고 시제는 제가 매수를 말씀드려가지고 톡방에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었을 건데 시제는 굉장히 좋아졌죠. 두 개의 차트의 모양새 혹은 뭐 이렇게 선으로 났을 때 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모양은 비슷한데 힘이라는 게 두 개가 틀려요. 기간적인 소요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는 힘도 틀리고요. 일양약품은 보시면 되게 짧죠. 모양은 비슷해요. 맞죠? 모양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건 너무 단기간에 만든 거라 급조된 흐름이라서 급조된 흐름이 가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십자 내고 또 갭 들고 아래에서 여기서 바로 들어버렸어야지 밀려버려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메이저 라인 구간까지 이것도 기다리는 종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것도 눌려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지금 들어가면 뭐 단기 공략이나 단타밖에 안 되니까 한성기업은 미 대선 관련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자리까지 밀리면은 보고 있고요.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런 종목을 관종에 넣어놓고 흐름을 잘 보면은 아무리 무섭고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장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건 아니다. 내일 퓨얼셀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32,000원대 한번 찍고 다시 밀리든지 옆으로 기든지 또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살 수는 없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꽤 많죠. 올라가는 종목이.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이제 관종 체크하는 거죠. 범양 간영처럼 오늘 떨어지면. 그래서 범양 간영이랑 그 다음에 며칠 이제 보려고 보는 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쉽게 그냥 빠지더라도 반등 골이 깊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은 일단 26,000원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6,000원에서 만약 깨지면 24,000원대까지 2,000원 폭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26,000원이 살짝 깨거나 6,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반등이 나오는 게 그건 가장 무난한 흐름이고 24,000원대까지 만약 단기적으로 봤을 때 2, 3일 여기서 좀 멈칫멈칫하다가 또 음봉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땡큐하고 받아볼만 합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엔 정말 너무 어려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돈도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매매는 이건 SK바이오팜은 사실 별로 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너무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거는 굳건히 믿고 있는 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틀거나 어떤 움직임이 많이 급격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이것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대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걸로 원래 제가 이게 관심주였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부분으로서는 약간 탈락이죠.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앞으로 올려놓을 거고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요. 이제 FST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 또 수익이 한 20-30% 나 있을 건데 7,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20-30%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KSP처럼 못 사요. KPS. KPS 못 사요. 여기서 올라왔고 저는 여기서 올라왔을 때 그냥 여기서 받으려고 한번 했다가 그날 3%인가 먹고 그냥 정리하고 그 다음번에 제가 선물한다고 밤을 새가지고 아침장을 못 봐갖고 이걸 못 들어가는데 이건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못 잡겠지만 다시 재차 밀릴 때는 이제 추세선이나 이런 부분이 닿을 거예요.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 이게 하락 N자 패턴으로 39,450원에서 22,000원까지 22,500원까지 약 17,000원이 빠졌는데 올라온 3만원대까지 올라온 게 17,000원이 다시 빠지면 얼마인가요? (3만원대가) 올라온 게 17,000원이 다시 빠지면 13,000원이니까 거기까지는 좀 무리고 원래 하락 N차 패턴 가지고 봤을 때 저점을 훼손하는 수준 그러니까 메이저 라인이나 녹색 추세선 정도가 지금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은 한번 보는 걸로 사보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시장 대비 강한 거기 때문에 웬만큼 시장이 안 좋더라도 웬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코로나처럼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 상황으로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건 교차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번에 급하게 빠졌으면 이번에 그렇게까지 신기하게 급하게 못 빠져요. 처음에 빠질 때 급하게 밀었다가 그 다음에 내리고 올라가고 복잡하게 빠지다가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아래로 투매가 나오는 정도로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안 줘서 못 샀죠. 22만원 정도 수준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줘가지고 이것도 기다리면 다 와요, 여러분들. 지금 봐가지고 이거 지금 살 것도 아닌데 왜 봐야 돼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다 와. 근데 또 오면 생각보다 빨리 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와. 하루 이틀 만에 온다고 진짜. 안 올 것 같은 자리들이.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주가 등락폭이 좀 마음에 안 든 데다가 무상증자 이슈가 일단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향후 패턴이 완성되는 것까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대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라든지 어떤 파동이 다 나오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5,000원권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매수 관점을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고요. 삼천리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만원대를 주지는 못해서 며칠 전에 저 아래꼴에 있던 녹색선에 있던 자리에서 사신 분들만 지금 보유하시고 있는 건데, 삼천리 자전거도 제가 꼭 살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계속 말씀드리거나 영상에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걸리는 자리에 있죠.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면 중간에 또 걸리는 자리가 이제 12,000원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올려치지 못하고 다시 재차 11,000원대가 1,900원 정도 수준, 이게 최저가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여기 1,850원 정도 수준이 깨지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쌍바닥이라든지 자시 옆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얘가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2박 3일 지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났을 때 4일 내에 12,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좀 양봉이라는 게 뜨지 않으면 얘는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 같이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주는 형태로 패턴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던 이로 다 올라갔던 파동은 이렇게 쭉쭉 시원하게 긴데 여기서 반등하는 파동이 이만큼 짧다? 조정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평가했을 때, 제가 예전에 강의 무료 강의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도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더 길이를 길게, 가격 등락폭은 짧게 받는 경우고,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 내에 가격을 급하게 밀므로써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조정을 주죠. 대부분의 패턴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패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빼버리는 건 이건 가격 조정이라고 보는 거고, 이 상태로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기간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의 조정 패턴은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까지 빠진 거로 빠지면서 가격 조정과 주가의 하락의 가격 조정과 여기서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까지 두 개 다 받은 거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다 받은 상태에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어쨌든 한 번 더 가는 형태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일양약품이 떴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목금 다음 주 초까지 양봉 하나 좀 그래도 긴 거 하나 안 떨어지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상태로 다시 밀려가지고 주황색 선이 다시 단다면 이 구간에서 박스를 보기 때문에 만원대 수준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쌍용차랑 빅텍은 사실 지금 이번에 영상 올려드린 후에 6월 30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이제 저가 3,000원대까지 3,300원, 200원 이때부터 여기 저가를 깨는 구간, 첫 저가가 3,220원이었는데 이 저가를 깨면서 3,000원 구간까지가 분할 매수였는데, 이것도 오늘까지 치면은 많이 올랐는데 윗꼬리가 있으니까 뭐 어제 정도 털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팔면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추천드렸던 동국제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부제철, K동부제철 올라갈 때 파동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파동의 길이가, 물론 지금 못 먹은 건 아니야. 동국제강이 제가 지금 8% 정도 수익이고, 동부제철은 이건 두 개 다 샀는데 동부제철은 지금 10%예요. 오늘 팔까 말까 동부제철 고민을 하다가 막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말았는데, 철강주도 지금 어쨌든 10% 가까이 수익은 나 있는 상태예요. 매수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래서 이 동국제강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가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솔직히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신규로 돌파 나올 거라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지난주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요.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역시 올라간 폭에 비해서 지금 반등세가 좀 약한 편이죠. 시간도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거의 2주 동안 올라오는 반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양봉 하나가 좀 길이가 되는 양봉 하나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기간 조정으로 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메이저 라인 구간 지금 딱 걸쳐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며칠만, 한 2, 3일 정도만 더 보고 수익 실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팜스코 오늘 많이 올랐죠. 전에 그어드린 5,800원대 수준에서 이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6,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이제 수익 관리라는 부분들 어제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 기준 세워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국 정보인증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지루하죠. 처음에 매수를 한 게 지금 한 2주 정도 전인데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은 거의 좀 끝나가요. 여기서 밑으로 밀려버리지 않으면 밀려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가격 기준으로만 놓고, 메이저 라인 구간의 가격 기준만 놓고, 얘는 가격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그때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00원을 더 다시 빠질 거 생각하고 더 사실 거면 사셔도 되지만, 굳이 이 저가를 깨려고 생각을 하거나 매수가 밑으로 까지면 정리를 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알서포트, 이런 종목도 계속 좀 봐야 되는 종목이고, 비트컴퓨터는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지금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비트컴퓨터도 이 검은 선에서 매수했으면 올라갔다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지켜보는 건데, 지금 현재 11,500원짜리가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수렴 형태나 옆으로 기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좀 멀리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컴퓨터랑 그 다음 히토류, 유니언 머티, 이것도 이거는 좀 사실 가격대가 저 안 맞았죠.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었는데 그 다음날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더 샀죠. 원래는 이제 메이저라인에서 기다려가지고 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드렸고, 그 평단가가 3,100 몇십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5땡까지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어. 거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윗꼬리 나온 거래 구간을 지켜낸다라는 게 빠지질 않고 위로 올려치면서 버텨요. 이런 애들은 지금 단기 평선만 안 깨지면 보유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신기한 애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거래 터지고 윗꼬리가 이만큼 길게 달았는데 그걸 2, 3일에 다시 채우더니 밀리고 며칠 동안 또 지지해. 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히토리 쪽은 그래가지고 계속 보시고, 오늘 유니온이 강해가지고 유니온이 대장으로 변경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티플렉스가 같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유니온은 뒤처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수렴이 끝나고 매매를 한다면 유니온 머티로 해야 돼요. 얘는 약한 거니까 지금. 네, 알서포트도 굉장히 견조하게 수렴 나타내고 있는데, 얘는 어쨌든 지금 시간 걸리고요. 바로 못 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것도 기다리지만, 이 종목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차로 고가가 나왔어도 좀 한번 잡아보려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생각외로 종목이나 이런 힘 같은 게 좋아서 윗꼬리를 달더라도 홀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것도 역시 검은선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이제 뭐 라파스라든지 뭐 DR잼 이런 종목들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옆으로 한두 달 쉬었고 21선 위에 있거나 지금 추세선 위에 있는 구간에서 수렴할 때, 이런 종목들을 요즘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렴한 상태에서 추세선 지키고 20선 위에서 옆으로 기다가 지금 양봉 뜨면서 며칠 만에 지금 몇십 프로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급등했던 종목의 급락 구간에서 메이저 라인을 잡고요. 수렴하는 형태에서 움직인 상승 수렴이라고 해서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있죠.
그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삼각 추세라고 그냥 요즘에는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나타나면 그러는데 고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가가 높여주는 파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걸 상승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네, 하락 삼각형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저가는 잡아주고 고가는 낮아지는 패턴이 하락 삼각형입니다. 이건 신뢰도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모양에서 신뢰도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옆에서 수렴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방향이 바뀌니까 네, 근데 대부분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저가를 깨지 않는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 파동만 본다면 고가 붙여주고 옆으로 기니까 조정폭이 좀 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수렴 형태에 있는 잘 가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업종군 중에 수렴 형태가 있는 종목이고 한 달 이상의 어떤 수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단을 잡고 매수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밀리면 매매를 해보는 걸로 지금 현재 시장 부분들에서 종목 접근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보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50분이네요. 그래서 수렴 형태나 밑으로 빠지는 부분들 급하게 잘 가는 종목을 밑으로 빠지는 걸 매수를 해야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을 지금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나 어떤 상승 탄력이 너무 이런 모양새로 너무 약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망이 박탈하는 이유로 매매를 하셔서는 지금 시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